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보이와 녹양 GV 모더레이터를 맡은 팟캐스트 영혼의 도시자 진행자 셀론 배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GV 함께할 안주영 감독님, 그 다음에 안지호 배우님, 그리고 김주아 배우님 함께 모셔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그러면은 세 분 각자 인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와 녹양의 연출을 맡은 안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와 녹양에서 녹양 역을 맡은 김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와 녹양에서 보이 역할을 맡은 안지호입니다. 네, 오늘 GV가 이렇게 감독님이랑 이제 주연 배우 두 분이 모시고 하는 완전체로는 마지막 GV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막 한창 개봉 중인데 왜 그러지 두 분이 벌써 차기작을 이제 준비 시작하시는 줄 알고 그랬는데 기말고사시라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기말고사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요? 시작을 놓쳤어요. 시작을. 그래서 이제 2주면 뭐든 해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해주셔서 네. 이번 주 주말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훌륭하네요. 네. 저도 최대한 노력은 해볼 것 같지만 네. 이제 다음 주에 GV도 있어서 그걸 핑계로 약간 못 봐도 혼나지 않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GV가 이미 여러 번 GV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어떻게 또 긴장이 되시나요? 아니면 조금 편해지셨나요? 네. 항상 긴장돼요. 김주아 배우님은 전혀 긴장 안 하시는 느낌이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도 긴장하고 옆에서 더 긴장을 해줘서 한10 긴장하고 한 7 정도 긴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항상 들어오기 전마다 너무 긴장을 해서 입도 혼자 풀고 그러는데도 긴장을 많이 하고 이제 또 일주일 만에 하는 거여서 이게 뭔가 감이 떨어진 것 같아서 일주일 만에 네, 그렇게 빠르게 뭔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긴장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편하게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역 배우분들이 주연인 영화를 극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게 플로리다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예고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아주 귀여운 여자 꼬마 아이가 막 먹방을 찍는 그래서 이제 예고편에 속아서 꼬맹이들 먹방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와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가슴에 폭격을 맞고 나오는 굉장히 그날 극장을 나오는 기분이 되게 씁쓸했던 거를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이와 녹양도 포스터부터 굉장히 너무 상큼하잖아요. 이런 흰색에 그리고 초록색 바탕에 이제 두 분 배우님 얼굴 나와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포스터에 속아서도 아픈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너무 좋았고 정말 초여름처럼 싱그럽고 너무 사랑스러운 영화여서 또 이 영화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또 두 배우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단편의 옆구르기에 이어서 보이와 녹양까지 계속해서 이제 10대 청소년의 성장담을 다루고 계신데 특별히 아이들의 이야기를 스크린으로 옮기고 싶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 사실 이거 장편 찍을 때까지도 제가 그렇게 계속 아이들한테 집착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계속 애들이랑 영화를 찍느냐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이제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관습이나 그런 거에 좀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영화를 찍었던 것 같아요. 보이와 녹양은 원래는 단편이었다고 들었는데 네. 네, 장편으로 발전시키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혹시 그 과정에서 많이 달라진 점이 있나요? 단편은 근데 거의 정말 15분 정도 분량의 되게 짧은 이야기였고 그냥 그 보이라는 남자애가 아빠를 찾으러 간다 정도까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장편으로 바꿨을 때는 그냥 지금 보시는 모든 거가 다 살이 붙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보이와 녹양의 이름이 또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보이라는 이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남자아이가 가지기에는 또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름을 보이랑 녹양이라고 지으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사실은 원래 영어 제목을 먼저 생각하고 네. 거꾸로 시작한 거라서 네. 그래서 이제 소년이 영어로 보이니까 네. 그거를 앞에다 두고서는 이거랑 비슷한 여자 이름을 뭘 붙이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보이로 바꿨고 녹양은 제가 좋아하는 브로큰 플라워라는 영화에 나오는 썬그린이라는 어떤 여자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 이름이 좋아서 네, 녹양이라고 한글로 바꿔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이와 녹양의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여성다움이나 남성다움이 굉장히 뒤바뀐 캐릭터이잖아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드신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또 이렇게 바꿔버리면 똑같이 이분법이 돼버리는 것 같고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각자가 타고난 개성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존중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성별에 관계없이. 근데 이제 만들다 보니까 영화적으로 캐릭터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런 바뀐 부분이 더 두드러지게 보였던 거 아닌가. 네. 그러면은 이제 보이와 녹양을 이제 캐스팅을 하실 때 어떤 점을 가장 염두에 두셨나요? 제가 원래 사실 오디션을 보거나 할 때 좀 그런 타입 캐스팅에 약간 의존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완전히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저한테는 사실 그게 편했거든요. 항상 영화 작업을 할 때.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아역 친구들은 재능이 있고 그런 타고난 그런 게 있어도 중학교 1학년이니까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상대적으로 그거를 좀 보완하려면은 아무래도 좀 비슷한 성격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서 물론 뭐그 짧은 시간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 눈에 보였던 그런 보이의 모습과 녹양이의 모습 그런 거를 많이 찾아냈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면은 두 분 배우님을 만나셨을 때 딱 이 친구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거의 둘 다 처음 봤을 때부터 한 7, 80% 정도 별다른 대안이 없으면 가야겠다. 가능성을 열어줘야 돼.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너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비슷한 애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아까 이제 대기실에서 두 분 막 장난치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너무 보이와 녹양 같은 거예요. 정말 스크린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두 분은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이 캐릭터의 어떤 점이 매력적이라고 느끼셨어요? 저는 그 보이가 되게 소심하고 겁도 많고 여린 캐릭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보이의 소심하고 그런 겁이 많았던 점이 되게 매력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본인하고 많이 닮았다고 느끼셨어요? 네, 저랑 좀 닮은 점이 진짜 뭔가 보이의 소심함이랑 제 소심함이 좀 닮은 점이 많았고, 근데 이제 보이는 막 운동도 잘 안 하고 그런 캐릭터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운동 좋아하고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김주아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제 모습은 다양하지만 남들이 보는 제 모습이랑 제일 유사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보면서 되게 노경이의 그런 용기랑 그런 단단함을 연기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들었었어요. 저는 영화 보면서 초반에 굉장히 웃었던 게 이제 보이가 남이의 집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주소를 몰라서 이제 녹양이 KT 응모에 당첨되셔서 네, 사은품 드리려고 하는데요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너무 능청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코미디 연기를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장난기가 많은 성격이에요? 네. 장난기는 많은데 그 대사를 되게 재밌게 치려고 진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되게 상담원처럼 달달달달 외워야 하기도 했었고 입에 잘 안 붙기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 번 연습한 끝에 웃음을 드디어 제가 냈군요. 네. 다행. 제가 김주아 배우님 인터뷰를 읽어봤는데 이제 꿈이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뭐를 할까 하다가 배우가 되면 내가 여러 가지 사람이 되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배우를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연기하면서 녹양이랑 되게 닮은 점도 많지만 다른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른 면을 연기할 때 굉장히 뭐 연기자로서는 뭐 흥미로운 도전이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되게 다르게 느껴졌나요? 노경이가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자신의 아픔을 뭔가 절대 숨기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해주면서 보이의 상처를 좀 보듬어주는 그런 약간 큰 품에 엄청 놀랐고, 제가 사실 되게 닮고 싶은 부분이기도 했어요. 노경이를 연기하면서. 그래서 그런 연기를 해야 되는 씬을 찍을 때 더 제가 노경이로서 살았던 그 기간을 느껴왔던 그 기분을 토대로 연기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단단해 보이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애정이 많은 캐릭터인데 그걸 굉장히 연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안지호 배우님은 어떤 면, 아까 이제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외에 어떤 성격적인 면에서 혹시 이거는 좀 나랑 너무 다른데?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런 점 있었나요? 보이가 또 이렇게 영화를 보면 정말 가까운 사람 아니면 막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데, 저는 정말 솔직하게 그냥 제가 느끼는 감정을 다 표출하고 그런 게 보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혹시 그 외에 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연기하기 어려웠다 이런 부분 있나요? 안지호 배우. 너무 달라서. 네. 또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라서? 네. 보이가 이제 또 신경 써서 기억나는 경험을 네.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이제 그런 인물을 좀 더 이제 이해하고 표현하려고 했던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뭔가 참고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나요? 처음에 이제 감독님이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딱 그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말하면서 막 열심히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막 숨하고 참아보고 막 별 노력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할 수 있었던 노력을 다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연기가 본인 마음에 드세요? 잘 안 돼요.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뭔가 아쉬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연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두 분은 이미 작품 전에 뭐 5학년 때부터 이미 알고 계시던 사이라고 들었어요. 촬영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하셨고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출 배우로 서로가 캐스팅이 되었다는 걸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싸우지 마시고. 일단 전 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이제 뭔가 전 만나면 이제 뭔가 되게 재밌게 잘 얘기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자마자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희 둘 다. 그래서 아 어떡하지 이러다가 감독님이 이제 막 저희 데리고 막 맨날 막 맛있는 거 사주시고 막 저희 친하게 해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친해졌습니다. 감독님의 노력의 결과로 두 분의 케미가 완성이 됐군요. 김지아 배우님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제 5학년 때 같은 연기쌤 밑에서 연기를 처음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한참 연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쑥스러워할 때 너네가 나중에 크면 언제든지 상대 역으로 만날 수 있다. 한 작품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지금까지도 계속 볼 때마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얘랑 어떻게 같이 하게 됐지라는 생각과 차라리 모르면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애매하게 알아버리니까 막 갑자기 또 시작할 수도 없고 그래서 되게 애매해서 힘들었던 네. 근데 두 분의 케미가 정말 너무 빛났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녹양의 표현처럼 불알 친구 같은 편안함이 변기 위에 앉아서 전화를 거는 10분 후에 찾아오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나타나 있던 것 같은데 실제로도 지금 두 분 굉장히 친해지신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 뭐 촬영 끝나고도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그러시나요? 아니요. 비즈니스 관계다. 네. 그 두 분 좀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 뭐 바이킹도 타러 가고 그러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탔어요. 네. 그때 좀 많이 거리감이 좀 좁혀졌나요? 네, 그때 진짜 짱이었어요. 그때가 제일 좁혀졌던 그거였거든요. 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게 이제 같이 바이킹 탔는데 지호는 자기는 원래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한다고. 근데 저랑 같이 탔던 감독님도 이런 걸 별로 안 무서워하는 편이어서 그럼 맨 뒤에 타자 이러고 맨 뒤에 타서 하는데 이제 제일 꼭대기에서 내려올 때 저는 사실 노느라고 못 봤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그걸 또 그거에 소리 지르는 지호의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그걸 보는데 아직도 제 갤러리에 나와 있습니다. 즐겨찾기 돼 있어요. 즐겨찾기. 힘들 때마다 한번 꺼내보세요. 네. 이 그 장난기가 녹양이의 장난기가 감독님한테서 온 것 같아요. 감독님 되게 모던하게 그냥 무표정으로 찍으시고 무표정으로 보여주시고 어떻게 잘 해봐라 이걸로. 네, 재밌지 이렇게. 근데 같이 눌려서 저 혼자 편이 없었어요. 외로우셨구나. 근데 그걸 계기로 그래도 많이 친해지셨나봐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영화에서 재현된 어떤 그 중학교 교실의 모습? 그런 것들이 실제 모습하고 좀 비슷했는지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제 감독님도 제가 감독님 나이를 모르지만 어쨌든 중학교를 졸업한 지가 꽤 됐고 그거를 죄송합니다. 끝나고 사실을. 근데 그거를 구현해 내시는데 조금 두 분의 어드바이스를 조금 얻는다던가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많이 물어봤고, 그러니까 사실 교실 풍경보다는 이제 뭐 하고 노는지, 어떤 대화를 하는지 그런 거 물어봤었고, 교실은 사실 일단 교실 자체가 제가 다닐 때랑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사물함도 막 생기고 너무 옛날 사람 같아요. 그리고 로케이션을 헌팅하러 갔을 때 이제 댄스 동아리 친구들이 실제로 거기서 막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한테는 되게 좀 생소한 느낌이어서 가서 실제로 물어봐서
바로 캐스팅하고 어. 그런 식으로 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사 같은 거 쓰실 때도 조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대사는 일단은 제가 써놓고 이 친구들 이제 배우분들 캐스팅 된 다음에는 많이 물어봤어요. 이런 말을 실제로 하니 아니면 뭐 요새 뭐 어떤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은 보시기에 요즘 애들 같은 느낌이다,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은 조금 이 부분은 조금 더 바꾸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런 면들이 좀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충분히 자연스럽다고 보면서 생각이 들어요. 네. 안지우 배우님도 저도요. 네. 최대한 대답을 이렇게 짧게 하시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보이도 그렇고 녹양이도 그렇고 가정 환경이 아주 평범한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이제 보이는 아버지가 안 계시고 녹양이는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고 좀 집안에 결핍이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 나선다는 스토리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울 수도 있잖아요. 가정 환경도 그렇고 얼마든지 조금 더 슬프게 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어져서 네, 그게 또 감독님의 어떤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적이다 싶을 정도로 모든 가정에 결핍이 있는 것처럼 그려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저도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됐을 때 이제 실제로 그런 가정이 많다는 거 그리고 제가 친한 친구들 역시 저는 몰랐지만 그렇게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로부터 그게 그렇게 이상하게 보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게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이제 그냥 어떤 사회의 일부분처럼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의 부분으로 가져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이제 놀이터 씬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보이가 이제 아버지가 안 오니까 계속 놀이터에서 기다리다가 그 순간에 이제 녹양이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난 이후로는 이제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어떤 아버지의 빈자리를 어떤 그 결핍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서로에게 된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은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가까운 친구가 혹시 있나요? 이렇게 보이와 녹양처럼. 네,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정말 많이 싸우고 많이 이제 울고 웃고 했던 친구인데 지금까지도 막 서로 비밀 같은 거 다 말하고 정말 친한 친구 있습니다. 김주아 배우님. 저도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또 등교하다 늦어서 혼나왔었거든요. 같이 지각을 맨날 하는 친구인데 그냥 그렇게 솔직히 막 그렇게 저랑 성향이 똑같은 애도 아니고 생각하는 거나 경험해 왔던 게 결이 완전 거의 다르다면 완전 다르다는 친구라서 맞춰가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친구라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걔랑 같이 있는 게. 그래서 절대 약간 안 붙어 있으면 뭐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붙어 있으면 너무 좋은 그런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영화 속의 보이와 녹양이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 되게 뿌듯해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뷰에 막 이렇게 언급을 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나지 내가 너의 보이다. 이렇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흥미로웠던 게 그 보이의 아버지가 집을 떠난 이유가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너무 이제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거를 꺼려 하시니까 저는 생각했던 게 느낌상
예, 또 어쩔 수 없는 이성애자로서 아유 바람 폈구나, 딴 여자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의외로 아버지가 이제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던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집을 떠난 이유를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 어느 한쪽으로 냉정하게 말하면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나간 거기도 하고 어떤 한쪽으로 보면은 어쨌든 저는 사실 이거를 생각했을 때는 그 개인으로서는 좀 무책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된 데는 사회적인 책임도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었고 그런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히 그런 장남한테 부여되는 좀 압박감, 결혼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게이라면은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거가 있지 않았었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갔다가 오신 분들도 많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설정을 했고 처음에 이제 아버지가 집을 떠난 이유 자체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저는 어쨌든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이제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그런 이유 혹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뭐 되게 극적인 사고나 이런 드라마틱한 이유 그런 양쪽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좀 더 개인적인 이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보이가 들었을 때 그냥 딱 싫다 좋다라고 바로 말할 수 없는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키스씬이 기억에 남는데 이제 보이가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를 쫓아가니까 아버지가 불이 꺼진 이런 골목을 막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제 애인을 만나서 가볍게 이만침을 하고 그 다음에 껴안는 거기서 이제 가볍게 미소를 짓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애틋했던 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게 이제 불이 다 꺼진 뒷골목 아무도 없는 곳에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좀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국에서 또 특히 그렇기 때문에 더 애틋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근데 원래는 이렇게 어두운 느낌으로 찍으실 생각이 아니셨다고 원래 밝게 아직 술집도 막 장사 중인 그런 밝은 느낌에서 찍고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사실은 그렇게 좀 뭔가 숨어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축제 같은 느낌이기를 바랬고 그 아빠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보이가 약간 질투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자기가 오히려 더 소외된 느낌? 그런 거를 받기를 바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찍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약간 이렇게 게이분들이 많이 계시는 그 골목을 일부러 섭외해서 가서 찍었는데 막상 이제 보이가 아빠를 몰래 보고 있는 장면을 찍을 때까지는 막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 번잡하고 되게 시끄러웠는데 저희가 딱 그 골목길 장면을 찍으려고 하니까 이제 다 불이 꺼지고 굉장히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나왔지만 이 부분이 그래도 만족스러우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 아쉬움으로 남아있나요? 근데 어쨌든 사실은 중요한 거는 아빠가 행복해 보인다는 느낌이 전달되는 게 가장 중요했었고 누군가는 맨님처럼 뭔가 애틋하게 보셨다면 저는 그걸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최근에 서울 퀴어 퍼레이드도 있었고 동성애자 또 이제 퀴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으로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조차도 이제 성소수자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게 받아들이고 꽤 20대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보이는 그거를 좀 더 일찍
접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기가 굉장히 일찍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되게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영화 마지막에 보면은 보이가 원래 자기 이름을 굉장히 싫어하다가 아버지가 항상 영화에 보이 이름을 쓰는 거를 보고 보이라는 이름을 바꾸지 않겠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느꼈거든요.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게 지금도 뭐 당연히 제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중학교 때 제 가족이 그렇게 뭔가 알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보이가 그거를 보고 느꼈을 거를 좋다 싫다로 단정하는 거는 되게 오만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바라는 사실은 그래도 뭔가 그거를 좀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저의 희망적인 느낌으로 영화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이제 배우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나 즐거웠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전 목욕탕 장면이 가장 처음에 되게 떨렸는데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요. 일단 제가 처음 목욕탕 장면을 찍는 거여서 이제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읽고 이제 엉덩이가 나온다 하면서 처음에 되게 막 긴장했어요. 이제 이거 애들이 보면 엄청 놀리겠지.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제 촬영 전날 이제 그날이구나 하고 갔는데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춰주시는 세훈 선배님이 먼저 잘 벗어주시고 이렇게 잘 너무 그냥 재밌게 촬영했고 막 촬영하면서 막 애드립도 많이 하고 물 튀기는 거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순간들이. 그래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서현우 배우님이 맡으신 성욱이라는 역할 영화 안에서 굉장히 웃음을 많이 유발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같이 많이 호흡을 맞추셨잖아요. 혹시 너무 웃기거나 해서 NG가 많이 난다던가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항상 이제 촬영하기 전날 이렇게 오늘 누구랑 한다 세훈 선배님이랑 한다고 들으면 뭔가 너무 설레고 오늘 진짜 어떻게 웃기게 주실까. 딱 지호 안녕 읽으면 해도 너무 웃기시다고 목소리가 정말 또 같이 놀고 싶어요. 김주아 배우님은 언제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저는 보이가 노경이 처음 뭔가 부딪히는 그런 씬을 찍을 때 솔직히 뭐 재밌거나 뭐 힘들었던 기억은 아니지만 진짜 계속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감정 잡기가 어려웠나요? 근데 이 장면이 워낙에 좀 중요한 사실 별로 없는 그런 장면이다 보니까 영화 찍기 전에도 좀 많이 얘기도 해보고 굳이 막 촬영하기 전에 대사를 외우느라고 시간을 쓰는 그런 여유는 안 주셨어요. 그냥 그 시간에 좀 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좀 그럴 수 있도록. 네. 그럼 감독님은 언제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요? 네. 매 순간. 너무 몇 개 있는데 네. 힘들었던 거예요, 좋았던 거예요? 하나씩만 얘기해 볼까요? 좋았던 거는 그 신정미 선배님이랑 그 안지호 배우가 이제 노경이 한 번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얘기하면서 우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동미 선배님이 지호 군이랑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이렇게 멈춰야 될 정도로 엄청 딱 올라오셔가지고 저는 모니터 뒤에서 이제 됐다 빨리 찍어야 혼자 속으로 좋아했던 그리고 또 지호랑 주아가 육개장 떠먹여주는 장면을 저는 시나리오에서는
좋다고 생각해서 썼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 장면을 되게 평범하게 찍고 싶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느낌이 나올 수 있을까 좀 자신이 없었는데 현장에 가서 딱 보는 순간 처음으로 제가 찍고 있으면서 좋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순간이 기억에 제일 많이 나요. 두 분 배우님들은 연기하면서 기억에 남는 대사?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있나요? 시나리오 안에서? 없으신. 근데 꼭 뭘 해야 돼요는 좀 물론 좋아하는 대사지만 너무 다들 아시는 대사니까 저는 약간 이제 승현이가 괴롭힐 때 노경이가 막 찢어버리기 전에 그만 취소하라고 했던 말이 되게 좀 찰지게 노경이처럼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살짝 아쉬워가지고 그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촬영 후에도 좀 더 집에서 연습을 좀 더 해보실까요? 아니, 촬영 전에 많이 하고 촬영 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이제 결과물을 보고 저때 살짝만 더 세게 할 걸 이런 생각. 네.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먼저 해줬잖아. 빨리. 만약에 없으시다면은 가장 좋아하는 장면? 네.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대사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 맨날 성욱이 형이 말을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데 77 맞게 아니고 77 맞지 못하게. 스튜디오스 이러거든. 그게 맞는 말이에요라는 대사가 갑자기 오늘따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거 하나만 생각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감독님께서는 이거는 내가 썼지만 이 대사 잘 썼다. 혹시 그런 거 있나요? 전부 다. 아니 절대 아니고 근데 제가 쓰면서 좀 이입을 했던 거는 노경이처럼 되고 싶다고 그 말은 좀 진짜였어. 생각났어. 지금 안지우 배우님이 뺏겼다. 저거를 했어야지 완벽했는데. 네, 그럼 저희 지금 시간이 꽤 되어가지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저희가 또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네, 저희 메모지 6개랑 도서 버드 스트라이크랑 그다음에 10대의 온도 질문해 주시는 분께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질문. 저기 뒤에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너무 좋아서 두 번째 본 건데요. 뭐 질문하고 싶은 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저도 남자 아이 친구가 있어요. 진짜 완전 친한. 너무 친한데 얘랑은 절대로 사귀지 않을 거야. 이런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도 혹시 만약에 나중이 되면은 고희와 노경이가 사귈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저는 감독님께 또 여쭙고 싶은 게 되게 유심히 엔딩로를 봤는데 남자친구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고희의 아버지. 그래서 혹시 등장인물 중에 있었나 싶었는데 그게 혹시 출판사 그분인지도 조금 궁금했고요. 만약에 3분이 생각하는 미래 어떻게 자라 있을지 그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안 사겨요. 저도 아직 그만하려고 했는데 사귈 수가 없어요. 네. 네, 어색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질문. 아버지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인물이 실제 아빠의 남자친구인 걸로 설정이 돼 있어서 네, 근데 아마 잘 못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네. 영화 속의 보이 아버지가 네네네. 네, 마지막 질문. 어떻게? 세 사람의 네. 두 사람의 미래?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을 통해서 이제 보이가 좀 더 성장을 하고 그래서 좀 더 막 자신의 감정을 좀 더 잘 표현하고 그런 보이가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보이와 노경이 서로 계속 같이 지내면서 가장 서로에게 되게 큰 변화를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긴 게 영화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끝난 후에도 보이와 노경은 여전히 보이와 노경 같을 거고 사실 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어떤 마음이 있었고는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다 나한테 털어줄 수 있을 만한 친구가 이미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는 정도였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분 질문 아까 손 들어주시죠. 예,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그 맨 처음에 보면 그 아버지를 찾으러 갔을 때 배우를 자처했던 그 라면 먹여주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갑자기 커튼을 치는데 그거 보이가 이제 우리를 납치하려는 거라면서 막 뛰쳐나가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어떤 의도로 커튼을 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 아까는 안 사귈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보면은 뭐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떨 것 같냐 혹은 마지막에 뭐 그 끌어안는 거라거나 육개장 먹여주는 거라거나 아무래도 좀 그냥 끝나기에는 좀 아쉬운 관계 같은데 어떨지 여러 정도를 묻고 싶습니다. 일단 커트는 물론 그런 제가 생각했던 캐릭터로 보자면은 멀쩡한 사람도 술을 많이 먹으면 되게 알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종류의 행위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사실 나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을 거라고도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 커튼을 닫는 행위 자체의 시작은 그냥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어떤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했고 둘의 로맨스 같은 느낌은 아예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감정이 약하게 있다고 해서 그게 꼭 그렇게 갈 필요도 없고 어쨌든 뭐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이대에서 친구랑 애인이 사실 거의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보이와 노경을 엮어주고 싶은 팬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열심히 손 들어주셔서 계십니다. 예, 영화 잘 봤습니다. 아까 목욕탕 얘기가 나와서 그 질문드린 사실 볼 때마다 그 목욕탕 장면에서 엉덩이 노출 씬까지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노출을 넣었어야 했나 생각이 볼 때마다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친구가 그 녹양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막 막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그 보이하고 그 친구하고 싸우게 됐는데 사과를 보이가 하러 가게 되나 굳이 그것까지 이렇게 집어넣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노출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고요. 그냥 최대한 그 둘이 좀 친구처럼 노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치는 느낌을 살리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승연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는 보이가 영화 내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뭔가 선제 공격을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자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녹양이 때문에 항상 녹양이가 먼저 뭘 하자고 말을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먼저 친구 때문에 움직이게 된 경우고 보통 그러면은 먼저 때린 사람이 사과하러 간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네 그래서 보이가 사과를 하러 가는 걸로 됐습니다. 네, 다음 다른 질문 하실 분. 여기 가운데.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한강에서 수영하는 장면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일단 왜 한강에서 수영을 하는 건지 좀 궁금했고, 처음에 영화에 그 보이가 그 한강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아버지가 찍은 영화 때문에 한강에서 수영을 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한강에서 수영을 함으로써 뭔가 좀 성장을 그런 이유로 수영을 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미지는 물에 누워서 떠 있는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물에 딱 뒤집어서 떠 있을 때 약간 평온함 같은 특유의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싶었는데, 한강은 이제 사실 아이들이 자주 가는 공간이라는 설정이 있었고, 근데 사실은 저희가 한강을 가도 그 물에 들어가기는 좀 겁이 나고 잘 들어갈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 발자국만 딱 내디디면은 완전 다른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용기를 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보이는 어쨌든 설정상 어릴 때 수영을 배웠는데 이제 그거를 까먹었을 수도 있고 그거를 다시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싶었어요. 다음 질문하실 분. 네, 여기 계십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 마지막에 한강에 들어가고 난 뒤에 그 보이가 그 놀이터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아버지가 오시는 약간 상상 같은 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거를 보이가 이제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감독님의 의도가 어떤 건지 궁금해가지고. 용서라는 말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까지 가기도 전에 자기가 이미 받아들여질까 말까가 사실은 보이한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원래 그 장면은 사실은 실제로 만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시나리오상에는 그렇게 하고 찍었었어요. 근데 이제 편집 과정에서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 느낌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약간 판타지처럼 몽타주 편집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게 지금은 약간 환상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근미래에 벌어질 수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했었어요. 네, 다른 분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여기 여자. 개봉날 GV 때부터 네 번째 보러 왔는데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처음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고 나서 항상 집에 가서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음악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음악 감독님하고 작업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이제 계획하시고 작업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 이준호 감독님은 이제 제가 단편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제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약간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인연으로 이번 것도 이제 같이 하게 돼서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소통을 하면서 모르겠어요. 다른 감독님들이랑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편집본 드리고 알아서 이런 부분은 꼭 있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감독님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해주세요라고 하고, 이제 1차, 2차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편인데, 레퍼런스 자체를 많이 안 받으시는 편이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건지 감독님이 잘하시는 건지, 처음에 이제 보여드리고서는 메인 테마를 먼저 들려주셨는데 저는 그냥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그 장면을 보고 만드셨다고 했고, 그 음악이 거기서 너무 슬프거나 너무 뭐 아름답거나 그렇게 너무 감정을 대변한 느낌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직 시간 괜찮나요? 네. 네, 다른 분 지금 여기. 네, 영화 굉장히 잘 봤습니다. 저 여쭤볼 게 있는데, 저는 이 영화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는 이제 저희 한국에서 이제 보이와 녹양이가 겪는 뭐 이혼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는 되고 있고, 또 여전히 아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퀴어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들,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청소년에 대한 권리가 지금 현 기성 세대와는 굉장히 갭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보이와 녹양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의 제 모습과 굉장히 많이 흡사했었어요. 피크닉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배우님들 또는 감독님께서는 저희 청소년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동성애자 인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다른 영화제 혹시 퀴어 영화제나 아니면은 청소년 관련 영화제에 출품할 예정이 있으신지, 예정이 있으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제는 계속 내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체코에 되게 유명한 질린 청소년 영화제도 갔다 왔고요. 제가 간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프라이드 영화제에서도 불러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인권 모르겠어요. 저희 영화가 그렇게 대단히 인권을 위해서 그런 기획 의도를 가지고 만든 영화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저는 뭔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혹은 좀 다름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영화 전체가 좀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어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약간 저의 희망사항을 담은 영화라서, 어떤 분들은 또 비현실적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냥 약간 저의 바람 같은 느낌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저기 네, 아까 질문하셨던 분이 한강 장면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앞부분에 보희랑 노경이가 같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나서 노경이가 나가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남자 주인공이 죽는다, 뭐 죽지 않냐 라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화면에 띄어진 장면은 웬 남자친구 한 명이 물속으로 한 발자국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는데 나중에 보희가 한강으로 들어갈 때도 저는 되게 속으로 조마조마하고 불안했었거든요. 혹시 노경이가 말했던 것처럼 뭐 보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닐까, 혹여나 위험한 상황이 생겨나는 것은 아닐까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그렇지는 않았지만 뭐 복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장면이 이제 2번 나왔고 그랬던 감독님의 의도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니라고 하면 너무 미치는 수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실제로 그 후반부에서 보이가 들어갈 때는 어떤 죽음의 이미지나 그런 거를 넣고 싶진 않았어요. 네, 그렇게까지 갈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초반에 그 장면이 나왔던 거는 사실은 시작은 자기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는 보이를 찍고 싶었어요. 그게 좀 웃기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어떤 캐릭터에 좀 이렇게 감정이입을 많이 해서 저 캐릭터가 나라고 생각하면서 울거나 웃거나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의 어떤 영화 보는 행위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장면을 앞에 넣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질문 받을까요? 네, 눈이 바로 마주치셔가지고 네, 여기 계신 분.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내 남자 주인공이 정말 아빠를 심쓰갖고 계속 이제 망설이잖아요. 아직 그만둘래 하다가 정말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한테 정말 용기를 내서 이제 노량이 내가 혼자 가볼게라고 해서, 근데 그 목에서 김성희 연인과 키스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같이 느끼는 거는 이제 아빠가 내가 싫어서 나를 버린 게 아니고 아빠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약간 안도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사실 받았는데, 뭐 아까 의도는 없으셨다고 하지만 갑자기 또 한강 장면이 나와서 조금 메시지가 혼란스럽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좀 평안을 찾았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나 궁금한 거는 엄마가 아빠가 동성 연인 때문에 가정을 떠났다는 걸 알았을까라는 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그냥 안다고 생각했어요. 네. 알아야지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 질문은 여기까지 봤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앞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차기작이 있으시다면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지금 오신 분들도 이제 다음 작품 기다리실 것 같아서. 네, 안지호 배우님부터. 저는 이제 7월 후반기나 8월 달쯤에 우리 집이라는 작품이 개봉하는데 꼭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또 독립영화 장편을 촬영을 하고 보이와 노경대랑은 또 다르게 좀 더 성숙한 모습과 나이대를 연기하게 돼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피가 난무하는 공포 영화를 쓰고 있습니다. 찍을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안주영 감독님, 그리고 김주아 배우님, 안지호 배우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